그날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올라온 바람이 창문을 두들기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에는 제주에서 가져온 귤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사위의 곁을 지키던 낯선 여자, 강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내 딸 지수의 집인데 웬 젊고 화려한 여자가 안주인 노릇을 하며 나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65살 평생 제주에서 귤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촌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 지수를 살리기 위해 이 지옥 같은 부산 바닥을 헤매게 된 늙은 어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의 목숨을 노리는 사위와 그의 공범,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운 저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제주 귤밭에서 올해 첫 수확한 황금빛 귤들을 정성스럽게 골라 박스에 담았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흠집 없는 것만 골랐습니다. 지수가 이거 좋아하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박스에 귤을 가득 채웠어요. 20kg이 넘는 무게였지만 딸 생각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거운 줄도 몰랐어요.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부산에 가는 것도 1년 만이었어요. 작년 추석 이후로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주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해. 남편 사업이 바쁘다고. 전화통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밟던 지수가 아니었어요.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요. 와, 거기 비싼 데인디. 따님이 잘 사시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딸이 잘 사는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택시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을 올려다보니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살고 있다니. 경비실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 나 지수 엄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아, 귤 좀 가져왔는데. 지수 보고 싶기도 하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걸 참으며 무거운 귤 박스를 꽉 껴안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갑더라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언제 들어와?
늦을 거예요. 아마 밤 10시는 넘을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제 딸 지수가 그 순간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도요. 저는 거실에 귤 박스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낯선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막았습니다. 거기 말고 베란다에 두세요. 과일 냄새 나면 곤란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여자의 비위를 건드리면 딸이 중간에서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제가 25살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귤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다가 보이고 저녁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중매 들어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을 털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나는 시집 안 갈 거라니까요. 귤밭 일이 더 좋아요. 이 미련한 거사 평생 혼자 살 거야? 혼자가 편한디 뭐. 하지만 결국 중매를 보러 가게 됐어요. 제주 시내 한 다방에서였습니다. 상대는 이기철이라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말하면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착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영숙이라고 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기철 씨는 뭐 하시는 분이래요? 저는 제주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사업가시네요? 사업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요. 저는 그 솔직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허풍 떨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중매는 성사됐고 석 달 후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제주 읍내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 서쪽 끝 차기도까지 다녀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먼 곳은 못 갔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영수가 고맙소. 뭐가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도 감사한디. 우리는 제주 시내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저는 제 귤밭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해 수확철이 왔을 때 남편이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따는 거요? 가위로 조심조심 따야 해요. 껍질 다치면 못 팔아요. 아이고, 어렵네. 남편은 서툴렀지만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귤을 땄어요. 그날 저녁 귤밭 한가운데서 둘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영수가, 왜요? 우리 평생 이렇게만 살자. 그럼 나는 행복할 것 같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남편의 철물점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제주 시내에 들어서면서 작은 철물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영수가 미안하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왜요?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소? 빚도 좀 생겼소. 300만 원 정도. 그때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귤밭을 팔까요? 뭐라고? 그건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다시 잃으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귤밭을 팔았어요. 5년 동안 정성껏 가꾼 귤밭을 팔아서 남편의 빚을 갚았습니다. 영수가 나는 정말 울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부부라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제주 시내에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낮에는 남편이 가게를 보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에는 둘이 교대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영수가 힘들지? 아니요. 당신하고 함께니까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 드디어 제게 선물이 왔습니다. 딸 지수가 태어난 거예요. 영수가, 딸이야, 딸. 남편이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저는 갓 태어난 지수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교육을 시켜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기억나네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학교 재밌는 데인데? 친구들이 내 옷이 촌스럽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예쁜 옷 사줄게. 그날 저녁 남편과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 지수 옷 좀 사줘야겠어요. 돈이 없는데. 제가 일을 더 할게요. 마트에서 야간 알바 자리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너무 힘들잖소. 괜찮아요. 지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마트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트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텼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영재교육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재교육원이요? 네, 지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수를 영재교육원에 보내고 싶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그건 우리 수입의 절반인데. 알아요. 하지만 지수를 위해서라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내가 일을 더 하겠소. 결국 지수는 영재교육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 일, 마트 일, 그리고 주말에는 청소 일까지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40도 안 됐는데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가득했거든요. 손은 거칠어서 마치 나무 껍질 같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지수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부산으로 유학 가고 싶어. 부산으로? 응. 거기 좋은 학교가 있대. 외국어 고등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간대. 그래. 그런데 돈이. 엄마, 미안해. 내가 참을게. 아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귤밭으로 갔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가 팔았던 그 귤밭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소유였지만 그 앞에 서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아빠, 제가 지수를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희 부부는 제주에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부산으로 보냈어요. 저희는 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오. 왜요? 당신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 같소? 아니에요. 우리 딸 잘 크고 있잖아요. 지수는 부산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시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높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고 회복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영수가 내가 폐만 끼치는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일을 더 늘렸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느 날 지수가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방학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왔어? 지수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마른 거예요?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 손 좀 봐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손가락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청소 일 좀 하는디. 엄마,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황급히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내가 돈 많이 드는 학교 다녀서.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 너 잘 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날 밤 지수가 제 옆에서 잤어요. 지수가 자는 동안 저는 지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를 꼭 성공시켜 줄게.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간 사람이 없는디 너만큼은 꼭 대학 보낼 거야. 지수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부산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 그래, 고맙다, 지수야.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드디어 제 딸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지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누구랑? 회사 선배인데.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나한테 잘해줘. 저는 기뻤어요. 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했어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영숙 씨, 따님 복 많으시네요. 신랑이 부자라던데? 친척 아줌마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사위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수만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결혼식 날 사위 진우를 처음 만났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우입니다. 아, 예. 지수 잘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수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우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순해 보이더라고요. 저기, 진우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아,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뭔가 씁쓸했어요. 사돈도 없이 결혼식을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수가 제주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우리 지수 엄마 된대? 응. 의사 선생님이 여자애래. 아이고, 잘 됐다. 몸조리 잘해야 해. 응, 엄마도 건강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엄마가 된다니. 손주를 본다니. 여보, 우리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된대요. 남편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지수가 출산할 때쯤 저는 부산으로 갔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지수야, 많이 아팠지? 괜찮아. 엄마 와줘서 고마워. 저는 한 달 동안 지수네 집에 머물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도 돌봐줬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위 진우가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야. 제가 가사 도우미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사실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돈을 쓴단 말인가요? 어느 날 사위가 회사에 간 사이에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진우 오빠 회사가 요즘 좀 어렵대.
그래,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준대. 그래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얼마나 어려운디? 글쎄, 자세히는 안 알려줘.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사위 회사가 망하면 지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지수야, 엄마가 돈 좀 보낼까? 엄마 아니야. 괜찮아. 아니다. 엄마가 조금 있으니까. 엄마, 엄마는 이미 나한테 충분히 해줬어. 이제 그만 해줘도 돼. 지수가 울먹였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한 달 후, 저는 제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인디 당연한 거지. 제가 앞으로 지수 잘 돌볼게요. 그래요. 우리 지수 잘 부탁해요. 사위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지수를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지수와의 전화 통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수야, 잘 지내니? 응, 바빠서. 아기는 잘 크고 있어. 진우 씨는? 바빠. 통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괜찮아. 정말? 응. 엄마, 나 끊을게. 바빠서.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왠지 불안했어요. 그해 추석, 저는 부산에 갔어요. 지수를 보고 싶었고, 손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지수야. 지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너무 말랐거든요. 예전에 통통했던 볼살은 쏙 빠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지수야,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괜찮아. 요즘 엄마들 다 이래.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저녁 식사 때였어요. 제가 준비해간 제주 은갈치를 구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생선 안 먹어요. 진우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강민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이미 먹었어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소개 안 했죠? 저희 회사 이사예요. 아, 그렇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왜 추석에 회사 이사가 집에 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수는 말이 없었고 진우는 민지하고만 이야기했어요. 민지 누나, 그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 잘 진행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이번 건 꼭 성공해야 하는데. 내가 있잖아. 믿어.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어요. 왜 저렇게 친한 걸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지수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없어. 있잖아. 엄마한테 말해봐. 정말 없어. 엄마, 걱정하지 마. 지수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해?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보험 처리하면. 보험? 응. 지수 보험금이 10억이야. 그것 하면 우리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보험금? 지수 보험금을 타겠다고? 그 말은 지수를 죽이겠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진우가 물었어요. 응, 제주에 일이 있어서. 아이고, 한두 끼라도 더 하고 가시지.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지수를 혼자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지수야, 잠깐 나와봐. 엄마, 왜? 그냥, 엄마 배웅이나 해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왜? 무슨 일인데? 너, 진우 씨 조심해야 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간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저는 지수에게 어젯밤 들은 대화를 말해줬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뭐, 나도 알고 있어. 진우 오빠가 나를,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황급히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야, 그럼 왜 참고 있어? 당장 이혼해야지. 못해. 증거가 없어. 그리고 아이가 있잖아. 아이는 엄마가 키울게. 그러니까 당장. 안 돼. 엄마, 나 혼자 해결할게. 지수야, 엄마는 제주로 가. 나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지수야, 문이 닫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오던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수가 쓰러졌어요.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왠지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뛰쳐나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중환자실 앞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수는? 우리 지수는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대요. 위독?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수가 왜 이래?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약물 중독이래요. 약물 중독? 네. 수면제를 많이 먹었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지수에게 무언가를 먹였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제가 엄마입니다. 환자분이 많이 위독합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장례 준비란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수야, 우리 지수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의사 선생님, 제 딸 꼭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지수만 살려주세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수가 깨어난 겁니다. 엄마, 지수야.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알아. 진우 오빠가 나한테 뭘 먹였어. 그래,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없어. 그리고 지수가 말을 멈췄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뭔데? 진우 오빠가 엄마를 위협했어. 뭐? 내가 신고하면 엄마를 죽이겠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죽이겠다고? 그 인간이? 지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안 돼. 엄마까지 다치면 난 못 살아. 지수가 울먹였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자. 어떤 방법? 일단, 엄마가 증거를 찾아볼게. 저는 지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진우는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민지도 없었어요.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 명의의 보험 증서가 5장이나 있었거든요. 10억? 10억? 각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수익자는 모두 진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진우였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재에 왜 들어오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기, 볼펜 좀 찾으려고. 볼펜은 거실에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진우가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거기서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증거는 찾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고 싶어요. 제 사위가 제 딸을 죽이려고 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보험금, 약물,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지순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지수를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순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지수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아직 퇴원 안 했어요. 그럼 진우는?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서재를 뒤지시고 혹시 뭘 찾으셨어요?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진우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셨죠? 제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헛수고하셨어요. 증거가 없어요. 보험 증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이 아내 보험 들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리고 지수가 먹은 약도 지수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유서도 있어요. 유서? 네. 지수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진단서도 있고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진우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당신이, 어머님, 이제 그만 제주로 돌아가세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 더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네. 노인분들 사고 많이 당하시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신다든지 협박이었어요.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당신, 악마야. 악마든 뭐든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그때 민지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까요? 공항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이 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안 가. 네, 내 딸 두고는 못 가. 어머님, 진우가 소리쳤어요. 제가 좋게 말할 때 가세요.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 순간 민지가 저를 밀었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희들이 우리 딸을 증거 있어요? 증거
민지가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집에 와서 난리를 치면 어떡해요? 증거 있어. 나, 뭐가 있는디요? 보험 증서, 그게 증거가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보험 증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세요. 안 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난동 부리고 계시잖아요. 불법 침입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나는 그냥 나가세요. 민지가 저를 끌어냈어요. 현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무능해서 제 딸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제가 진우를 감옥에 보내야겠다고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수야, 기다려. 엄마가 꼭 너를 구해줄게.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텔에 갈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추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주에 있는 친구들 번호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순자. 순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락을 계속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순자한테 전화해 볼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나 영숙이야. 영숙이? 어머, 영숙이 맞지? 응, 맞아. 와, 얼마 만이냐? 10년? 15년? 거의 20년 됐을 거야. 그래, 세월 빠르다. 그런데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지금 부산이거든. 부산? 진짜? 응.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으로 와. 어디 있어? 순자가 주소를 물어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차 끌고 갈게. 고마워. 고맙기는. 친구 아이가.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흰색 소나타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영수가. 순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순자야. 아이고, 왜 이렇게 젖었어? 어서 타. 순자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나 친구잖아. 저는 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이야기, 진우 이야기, 보험금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그 계자식이 순자가 욕을 했어요. 순자는 원래 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순자네 집은 사하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여기야. 들어와. 집안은 아담하고 깨끗했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순자야. 아들 잘생겼다. 그제 군대 갔어. 내년에 제대해.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미안해.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순자가 수건을 건네줬어요. 일단 씻어. 옷도 갈아입고. 고마워. 저는 샤워를 하고 순자가 빌려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씻으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순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고프지? 라면밖에 없어서. 아니야. 고마워.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경찰에 신고는 했어? 응,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대.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나도 막막해. 순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수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 우리 동네 슈퍼 하시는 박 사장님. 그분이 전에 형사셨거든. 형사? 응.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슈퍼 하시는데 아직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아.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내일 아침에 같이 가보자. 저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고마워. 고맙긴.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순자네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수 생각에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꼭 널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어요. 사하 슈퍼라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오, 순자 씨? 어서 와요. 사장님, 이분은 제 친구 영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보이는디요? 아, 그게. 저는 사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수 이야기, 진우 이야기, 모든 것을요. 사장님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나쁜 놈. 딸을 보험금으로 죽이려 한다니.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요. 보험 증서 사진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약물 투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물 투여 증거요? 네. 진우 씨가 직접 약을 샀다는 증거나 약을 먹이는 장면을 찍은 영상 같은 거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사설 탐정요? 그런데 돈이.
저는 걱정이 됐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맡기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정말요? 네. 제가 보증 설 테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딸 구하려는 어미 마음,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합니까? 사장님은 바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설탐정은 김민수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박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진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직장, 집 주소, 자주 가는 곳 등등.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가 돌아가고 저는 순자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응, 고마워.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 사이에 지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순자야, 나 지수 병원에 가보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우리는 지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행히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면회가 가능했어요. 보호자 맞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10분만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침대가 있었고 그 중 하나에 지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자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를 꼭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그때 지수의 눈이 살짝 떴어요. 엄마. 응, 엄마야.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아무 잘못 없어. 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진우 오빠가 또 올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수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저는 아쉽게 지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금방 올게.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진우를 마주쳤어요. 어머님?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내 딸 보러 왔는데 왜? 제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나는 안 가. 내 딸 곁에 있을 거야.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뭐야? 내가 내 딸 보는 게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진우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너가 할 거야. 너 지금 하는 짓 다 드러날 거야. 뭐가 드러나는디요? 증거 있어요? 있어. 곧 찾을 거야. 저는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진우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우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증거를 찾을게. 병원을 나와 순자와 만났어요. 어땠어? 지수 깨어났어. 그런데 진우를 마주쳤어. 진짜? 뭐래? 협박하더라. 그 나쁜 놈. 순자가 이를 갈았어요. 영수가 우리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뭔가 해보자. 뭘? 진우 미행해보자. 미행? 응. 민수 씨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직접 해보는 거야. 그게 가능해? 왜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는 그날부터 진우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차를 타고 진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기 나온다. 오후 6시쯤 진우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민지와 함께였습니다. 저 여자가 민지구나. 응, 같이 다니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차를 따라갔어요. 진우는 해운대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모르겠어. 계속 따라가 보자. 진우의 차는 한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기 들어간다. 우리도 차를 세우고 레스토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돈도 없었거든요. 어떡하지? 창문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레스토랑 창문 쪽으로 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진우와 민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봐. 손잡고 있어. 정말이네. 진우와 민지는 연인처럼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장면을 찍어야 해.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찍혔습니다. 아, 안 돼. 화질이 안 좋아. 그럼 어떡해? 우리는 고민하다가 레스토랑 안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어요. 영수가 화장실 가는 척 하자. 응. 우리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화장실 좀 쓰려고요. 아, 저쪽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진우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갔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여러 장 찍었어요. 손잡은 장면, 웃는 장면 모두 찍었습니다. 그만 나가자. 우리는 재빨리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찍혔어? 응, 확실하게 찍혔어. 순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불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알아. 더 찾아보자. 우리는 계속 진우를 미행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뭘 찾으셨어요? 진우 씨가 약을 샀다는 증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요. 제가 해커 친구한테 부탁해서 거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우 씨 휴대폰 메시지도 복구했어요. 메시지요? 네. 민지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박 사장님 슈퍼로 오세요. 거기서 뵙죠. 저는 순자와 함께 슈퍼로 갔어요. 민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 뭉치를 건넜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는 약물 거래 내역이었어요. 수면제 로라제팜 300정. 이걸 한 번에? 네. 석 달 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수 씨한테 조금씩 먹인 거죠. 다음 페이지는 진우와 민지의 메시지였어요. 민지야, 계획대로 진행하자. 응. 지수는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먹이면 돼. 보험금 타면 우리 해외로 나가자. 그래. 나 벌써 설레. 저는 서류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니. 이 개자식들. 순자도 울컥했어요. 어머님, 이제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니까 체포될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형사님한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진우를 체포했어요.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지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어머님, 이거 오해예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 우리 딸 죽이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증거 다 있어. 약 산 것도, 민지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하늘이 보고 있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수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수야, 엄마, 지수야, 이제 괜찮아. 진우 체포됐어. 정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응, 이제 안전해.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응, 무서웠어.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건강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엄마, 이제 어떡하지? 일단 제주로 가자. 거기서 푹 쉬자. 그래. 제주 가고 싶어. 우리는 짐을 챙겨 제주로 향했어요. 순자도 함께 갔습니다. 순자야, 같이 가줘서 고마워. 고맙긴.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제주 공기. 정말 좋다. 역시 고향이 최고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래, 푹 쉬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순자야, 같이 시장 갈래? 그래, 가자. 우리는 제주 동문시장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영숙이 아니가? 과일 가게 아줌마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이고,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디 갔다 왔어? 부산에 좀. 지수는 잘 있지? 네. 이제 곧 내려올 거예요. 아줌마가 귤을 한 봉지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서비스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장을 돌며 장을 봤어요.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고기도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푸짐하게 먹자.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제주 은갈치구이, 된장찌개, 고사리나물. 와, 엄마. 맛있겠다. 지수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그제, 얼른 앉아. 곧 다 돼.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뭐가? 일도 그만뒀고, 집도 없고, 걱정하지 마. 여기서 엄마랑 살면 되잖아.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가족이잖아. 지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 엄마, 나 귤농사 배우고 싶어? 정말? 응. 엄마가 하시는 거 보면 재밌어 보여.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다음 날부터 지수와 함께 귤밭에 갔어요. 지수에게 귤 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조심조심 따는 거야. 오, 재밌다. 지수가 신나서 귤을 땄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이거 맞아?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귤을 땄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 그제 엄마가 맨날 하는 일이야. 엄마, 존경해. 지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행복하자. 응, 엄마. 석 달이 지났어요. 지수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귤농사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사업하고 싶어? 사업? 응. 귤로 청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 귤청? 응. 요즘 사람들이 수제청 많이 찾잖아. 우리 귤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 저는 지수의 눈을 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정말? 응.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귤청 만드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너무 달았거든요. 아,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괜찮아. 다시 해보자.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시큼했습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지수야, 포기하지 마. 계속 해보자. 열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완벽한 귤청이 완성됐어요. 엄마, 이거 완전 맛있어. 정말? 나도 먹어볼게.
한 숟가락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하고 귤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그제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우리는 귤청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어요. 동문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여기 좋아. 가게 이름은 영숙이네 귤청으로 정했어요. 제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하자. 엄마가 만든 거니까. 아니야. 지수 내 아이디어잖아. 그래도 엄마 이름이 좋아. 가게를 열던 날 순자도 와줬어요. 영수가 축하해. 고마워, 순자야. 이거 시식 좀 해봐도 돼? 당연하지. 순자가 귤청을 맛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정말? 응, 확신해.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지수야, 실망하지 마. 첫날이니까. 응, 괜찮아.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우 3병 팔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셋째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시식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요. 여자가 귤청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몇 병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10병을 사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SNS에 우리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숨은 맛집, 순인의 귤청 강추,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어디예요? 저도 사러 가고 싶어요. 완전 궁금한데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귤청 주세요. 저기요, 포장 가능한가요? 우리는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제 우리 지수 덕분이야. 한 달 후 우리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더 많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귤청뿐만 아니라 귤잼, 귤즙, 귤 초콜릿. 엄마, 이것도 만들어 보면 어때? 그래, 해보자. 우리의 제품은 제주 전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시겠어요? 정말요? 네. 조건도 좋게 드릴게요. 우리는 백화점 입점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매출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성공한 것 같아. 그제 우리 지수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 덕분이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순인의 귤청은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직원도 5명이나 고용했어요. 어느 날 지수의 딸 서연이가 제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7살 된 귀여운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서연이는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지냈어요. 우리는 매일 귤밭에 갔고 바다에도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그제 서연이가 좋으면 할머니도 좋아. 할머니,
나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서연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지수를 닮았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진우가 출소했대. 뭐, 벌써? 응. 3년형 받았는데 모범수로 일찍 나왔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수야, 혹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진우는 서울로 갔대. 제주에는 안 올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서연이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진우가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죠? 석 달 후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진우가 제주에 나타난 겁니다. 지수야, 나 서연이 보고 싶어. 안 돼. 넌 서연이 아빠 자격 없어. 나도 아빠야. 볼 권리 있어. 진우가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판사는 진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4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허가합니다. 엄마, 어떻게? 지수가 울었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보면 돼. 첫 면접교섭 날, 우리는 진우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진우가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서연이는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뒤로 숨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뭐,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울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나 아빠 안 볼래요.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진우 씨, 보셨죠? 서연이가 싫대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진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래.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일에 집중하고 서연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순인의 귤청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고 매출은 매년 2배씩 늘어났어요. 엄마, 우리 직원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채용 공고 내자. 우리는 직원을 10명까지 늘렸어요. 공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제주로 이사 갈까봐. 정말? 왜? 부산에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너희 일 도와주고 싶어. 순자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와. 같이 살자. 순자는 제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고맙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우리 셋은 매일 함께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귤을 따고 청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머니, 나 학교 재밌어요. 그래.
친구들은 잘 사귀었어? 응. 친구들이 할머니 귤청 완전 좋아해요. 그래. 다음에 학교에 가져다 줄게. 저는 서연이에게 귤청을 한 박스 챙겨줬어요. 서연이는 그걸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완전 좋아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기뻐. 어느 날 제주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올해의 자랑스러운 제주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저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셨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 딸 지수, 친구 순자,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낸 우리 가족의 힘입니다. 관객석에서 지수와 순자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나도. 우리 딸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 덕분이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꺼냈어요. 뭐야, 엄마? 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 우리가 그랬잖아. 엄청 힘들었잖아. 맞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엄마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셋 다 대단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재웠어요. 할머니, 오늘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래. 뭐가 되고 싶은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서연아, 넌 이미 강해. 할머니보다 더 강할 거야. 서연이가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눴을 텐데.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수도 건강하고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수고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귤밭으로 갔어요. 황금빛 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귤을 하나 따서 먹었어요. 달다. 올해 귤은 유난히 달았어요. 햇살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엄마, 지수가 뛰어왔어요. 엄마, 대형마트에서 대량 주문 들어왔대. 정말? 응. 이번 달에만 1,000만 원어치. 와, 대박이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비 맞으며 거리를 헤맬 때, 진우한테 협박당할 때, 지수가 죽을 뻔했을 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버텼어요. 왜냐고요? 제 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더 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제주 귤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수랑 순자랑 함께요. 땀 흘리며 일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